좋은 피드백은 생각하게 하고 행동을 개선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릴 책은요, 정은실 님이 지은 마음을 움직이는 피드백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생활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피드백 가운데서 마음을 움직이는 피드백이 있었나요? 혹은 상처가 되는 피드백이 있었나요? 이 피드백에는요, 5가지의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주는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하지 않는 피드백, 그리고 오해를 만드는 피드백, 또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피드백이 있고요. 가장 높은 단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드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받는 피드백이 가장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피드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구성원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리더라면 누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골치 아픈 문제죠. 또 리더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리더에게 가장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문성이 높은 리더일수록 실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구성원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리더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피드백의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건강한 피드백을 위한 10가지 스킬. 누군가와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으로 사랑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지요. 또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행동이 오히려 연인을 불편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리더의 피드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긍정적인 면에 더 많이 주목하며 구성원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거울처럼 비춰주고자 하는 리더의 마음을 구성원에게 가닿게 하려면 섬세한 스킬에 기반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건강한 피드백을 위한 스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10가지 스킬은 성공적인 피드백에서 두루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10가지 모두 다양한 피드백 상황에서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스킬이지요. 2, 3초가량의 짧고 가벼운 내용의 피드백은 아래 10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 6번 스킬만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내용이 무겁고 긴 시간이 필요한 피드백일수록 더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각 스킬이 어떤 경우에 왜 필요한지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최적의 타이밍에 하기. 두 번째, 구성원이 안정감을 느끼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기. 세 번째, 구체적 사실이나 행동을 먼저 공유하고 확인하기. 네 번째, 그 사실이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 다섯 번째,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대신 원하는 행동을 요청하기. 여섯 번째, 구성원의 반응과 이해를 확인하기. 7번째,
초점을 잃지 않기. 8번째, 건강하게 주장하기. 9번째, 해법을 제공하기보다 함께 찾기. 10번째, 구성원의 모든 반응에 감사하기. 첫 번째, 최적의 타이밍에 하기. 피드백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너무 당연하여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피드백하는 시점에 따라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드백의 적시는 즉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일단 갈무리하고 다른 일로 넘어갑니다.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인 일도 그러하지요. 하지만 어떤 일이 현실에서 완료되었다고 하여 마음에서도 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완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뿌듯함, 예기치 못한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 새롭게 습득한 기술에 대한 자부심, 말이 통하지 않는 고객과 미팅한 후에 답답함,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는 혼란 등이 길게든 짧게든 한동안 마음에 남고 정리되는 단계를 거치지요.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마음을 비워낸 후 바로 다음 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이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흘려보는 일들을 이후에 다시 제대로 풀어서 살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미화되거나 왜곡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굳이 다시 꺼내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드백하는 최적의 시점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일이 아직 마음에서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일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공유하며 피드백하기에 최적인 때입니다. 단 즉시 피드백이 바람직하지 않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심증만 있을 때, 일회성의 작은 실수일 때, 주변 상황이나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 때, 구성원이 당장 발생한 일을 해결하느라 경황이 없을 때, 구성원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태일 때에는 즉시 피드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성원이 안정감을 느끼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기. 피드백하는 공간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적 피드백은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긍정적 피드백은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볍고 일상적인 피드백,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 피드백이라면 고민하며 장소를 따로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담도 없고 효율적이니까요. 갑자기 요청했는데 바로 보내줘서 고마워. 말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줬네요. 다음에는 급한 사안은 카톡 말고 곧바로 전화해서 보고해 줄래? 이런 이야기에 공간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장소를 옮기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테지요. 하지만 타인이 들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당사자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안전감을 느끼며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피드백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교정적 피드백뿐 아니라 긍정적 피드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독 한 구성원만 리더가 자주 칭찬하는 바람에 다른 구성원들의 질시와 견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 구성원은 공개된 자리에서 칭찬받는 일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할 테지요. 구성원이 내향적인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의 시선이 쏠리는 일은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리더보다 나이가 많은 구성원이라면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상사에게 칭찬받는 일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리더의 칭찬이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앞에서 본보기를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피드백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 사실이나 행동을 먼저 공유하고 확인하기. 피드백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모호한 평가나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나 행동을 말하면 구성원의 저항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리고 구성원이 대화의 초점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정감을 느끼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나 행동을 먼저 공유하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잘 사용하려면 내가 본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지요. 그래야만 말의 내용뿐 아니라 표정과 목소리 같은 비언어도 평가, 판단, 비난의 기운을 띠지 않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비언어는 언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구성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비언어와 언어가 상충할 때 구성원은 리더의 비언어를 더 신뢰합니다. 네 번째, 그 사실이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 구성원의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구성원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그러하지요. 각자가 지닌 지식과 경험, 그로 인한 견해와 선호 등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그런 사실이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미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듣게 되면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일 때 자신의 행동을 더 의미 있게 여기고 기억하게 된다. 부정적 영향일 때 자기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를 듣게 되어 자기 자신, 일, 조직 등에 대한 관점이 확장된다. 깊이 있게 헤아리며 말해주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리더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구성원의 구체적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영향까지 피드백에 담으려고 노력할 때
리더 자신에게도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됩니다. 구성원의 기여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성급하게 칭찬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피드백할 수 있다. 구성원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피드백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피드백을 멈출 수 있다. 나의 주관적 견해나 선호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구성원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보게 되어 리더로서 해야만 하는 피드백을 회피하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대신 원하는 행동을 요청하기. 구성원 피드백의 목표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 및 성과에 필요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이 한 번의 우연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며 문제 행동을 멈추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 방법은 효과적인 시점에 리더가 구성원에게 원하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체적인 기대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원하는 바를 요청하려면 리더 자신이 구성원에게 정말 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자주 비우는 구성원에게 리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성원이 업무에 더 집중하고 동료들의 요청에 보다 빨리 대응해 주는 것이지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것은 아닐 테지요. 정시 퇴근을 하는 구성원에게 리더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퇴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바쁜 동료들의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일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겠지요. 여섯 번째, 구성원의 반응과 이해를 확인하기. 리더는 피드백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과 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3초에 끝나는 일상적이고 가벼운 피드백이든 2, 30분이 걸리는 중요한 보고서 피드백이든 60분 이상이 필요한 피드백 면담이든 리더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피드백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과 이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드백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구성원의 언어와 비언어를 관찰하기, 구체적으로 질문해보기, 듣고 반응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반응과 이해를 확인하는 일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리더의 피드백이 제대로 공유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더는 진심으로 칭찬했는데 구성원의 반응이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리더 나름대로 심각한 조언을 했는데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워낙에 표정의 변화가 적고 과묵한 사람이 아니라면 리더의 피드백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리더는 먼저 자신의 피드백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피드백 내용이나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평소에 그런 피드백을 해준 적이 없어서 구성원이 의아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자라면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후자라면 조급해할 일이 아닙니다.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이 달라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리더의 피드백에 문제가 없다면 구성원에게 리더가 모르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리더는 잠깐 시간 괜찮아? 하고 확인한 후 자리를 옮겨 차 한잔하며 오늘따라 얼굴이 좀 어둡네? 무슨 일 있어? 라는 식으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구성원이 일하는 모습을 며칠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의 반응과 이해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리더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피드백 사안과 관련된 구성원의 상황과 관점을 확인하며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태까지 리더가 본 사실이나 행동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성원은 리더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리더가 주목하는 행동과 그 행동의 영향에 대한 관점에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에 기반한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초점을 잃지 않기. 건강한 피드백은 초점을 유지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구성원을 칭찬하다가 관련된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번져버리면 칭찬과 인정의 빛이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기 마련이지요. 리더가 자기를 칭찬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금방 주의를 돌리면 구성원은 당연히 리더가 자신의 성과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피드백의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은 교정적 피드백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이번 일만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며 그동안 첩첩이 쌓아놓았던 불만을 다 늘어놓는 것은 피드백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성원이 리더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리더에게 다른 설득의 방안도 떠오르지 않으며 리더의 마음에 평정심이 깨질 때 그런 일이 의외로 자주 벌어지지요. 참고 넘겼던 일들을 다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리더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번 대화에서 구성원을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총동원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 피드백을 왜 해주려고 했지? 라며 초심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멈춘 채 작심하고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피드백, 굳이 꺼내지 않는 편이 좋을 부가적인 정보는 오히려 피드백에 장애가 되고 관계마저 악화시킵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게 주장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기 관점은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아는 리더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지요. 내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닌데 라는 생각에 말하기를 주저하는 리더도 있고 구성원의 눈치를 보느라 리더로서 응당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젊은 구성원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리더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도 하지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피드백에는 리더의 자기 주장도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길까 염려하여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리더의 자기 보호를 위한 회피 행동일 따름이지요. 건강하게 주장하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자기 생각을 건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에 대한 통제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요. 피드백 사안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리더의 생각과 구성원의 생각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명의 승자와 한 명의 패자가 나오거나 적당한 타협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해법을 제공하기보다 함께 찾기. 리더가 구성원에게 원하는 바를 바로 요청하기보다 해법이나 대안 행동을 함께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리더도 구체적인 해법이나 대안이 될 만한 행동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입니다. 사안이 중요하다면 완벽한 해법을 찾을 때까지 급한 피드백을 마냥 보류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테지요. 그럴 때는 구성원이 진행한 일이나 구성원의 행동 및 그 영향에 대한 리더의 현재 관점을 공유하며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리더가 해법이나 대안 행동을 제시하였으나 구성원이 기꺼이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지한 씨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질문하며 같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리더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구성원이 기꺼이 동의하는 차선이 더 훌륭한 해결안이 될 때가 많답니다. 셋째, 리더가 답을 갖고 있더라도 구성원 육성 차원에서 구성원과 함께 해답을 모색해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구성원이 보고서에 몇 가지 대안을 담아 리더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한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리더가 생각하는 답을 곧바로 주기보다 피드백을 통해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검토하며 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원의 관점을 넓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주도성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지요. 열 번째, 구성원의 모든 반응에 감사하기.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십수년 이상 계속됩니다. 그렇기에 리더의 피드백은 오디션 심사위원이 참가자에게 짤막하게 던지고 마는 피드백과는 다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다음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지요. 피드백 대화를 하며 리더는 구성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피드백을 듣고 반응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격을 보여주지요. 그 못지않게 구성원 또한 피드백 대화를 통해 리더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됩니다.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인지, 무엇에 주목하는지, 조직과 일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자기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기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지 등을 리더의 말과 눈빛을 통해 느끼게 되지요. 그때 받는 인상은 반복되는 피드백 속에서 강화되며 한 번의 피드백에서 생긴 결과물보다 더 크고 더 오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 또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르내리는 사람이므로 피드백 대화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반응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화의 모든 순간이 좋을 수는 없으나 다행히 그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반응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의 대상은 구성원의 모든 반응을 포함합니다. 그런 감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리더들이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 나의 말을 경청해 준 것에 감사. 나의 관점을 이해해 준 것에 감사. 행동의 변화를 보여준 것에 감사. 자기 상황과 관점을 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어서 감사. 내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팀의 이슈에 주목하게 해주어서 감사. 내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자극해 주어서 감사. 내가 어떤 단어나 태도에 화가 나는지 알게 해주어서 감사. 사람에 대한 내 이해를 넓혀준 것에 감사. 리더로서 내가 더 해야 할 역할이나 개발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서 감사. 다음 피드백에서 어떻게 달리해야 할지 알게 해주어서 감사. 아직 뜻대로 잘 되진 않지만 조금씩 피드백 스킬의 변화가 보이는 것에 감사. 어떨 때는 구성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리더 스스로 피드백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음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얻고 배웠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의도적으로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감사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긍정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삶이 다양한 형태로 보내주는 선물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며 더 깊은 에너지로 깨어나게 하지요. 신비롭게도 그 에너지는 마음으로 전달되어 구성원이 더 큰 신뢰와 기대로 다음 피드백에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